네, 여러분 오늘은 진분수끼리의 곱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수라는 거는요, 가분수와 달리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말하죠. 우리 지금까지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혹은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로 진짜 분수인 진짜 분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3분의 1 똑같이 써주고요. 그런데 4분의 1은 어떻게 써줄까요? 분명히 다른 분수인데 분모 분자를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단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에서. 그래서 3, 4, 12 분모로 가고요.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분자로 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5와 1을 마찬가지로 분모가 1이 아닌 다른 분수라도 같이 써주고 곱해서 끼리끼리 나타냅니다. 7과 3도 7분의 1, 3분의 2 각각 쓰지 말고 한꺼번에 21,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진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수학은 원리라고 했죠. 5칸 중에 하나, 둘, 셋, 3칸이고 동시에 4칸 중에 여기 4칸 중에 3칸이다.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은 전체 20개 중에서 9개다.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라고 하네요. 여러분 곱셈에서 약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수에서는. 그러면 12와 40을 동시에 나타내는 수 10과 3이겠죠?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4와 8을 약분할 수 있어요. 4, 2, 8이죠? 그러면 이 2를 5랑 곱해주셔야 돼요. 이미 8은 4 전사하신 거예요. 4도 전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3과 1을 곱해서 3, 2와 5를 곱해서 10,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요. 그 다음에 해주지 말고 우리가 단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곱셈을 하면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는 같다는 거. 그러면 우리 복잡하게 하나의 분수로 만들지 말고 그냥 곱셈하는 과정에서 약분해버리자, 이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수학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 똑같이 있다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거를 간단화해서 하나의 분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했으니까 1이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4, 3, 12. 자, 우리 3개가 있는 진분수도 이제 풀 수 있어요. 왜? 하나로 합쳐졌고 또 하나랑 곱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4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번도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그 간단한, 아니 여기 사이에 들어갈 과정 안 적어도 되겠죠? 원래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자는 분자끼리, 3일은 3, 4, 4, 16, 그래서 16분의 3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약분을 해주면 좋겠죠? 3일은 3, 3이 6, 2일은 2, 2, 4, 8. 자, 여기서 2와 4를 막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2는 2니까 또 약분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약분 되나요? 3, 3은 9, 3, 1은 3. 자, 4가 되고 분모가 중요하죠. 4, 5. 그렇죠. 15. 약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3개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이거를 2개를 해서 8분의 1이 된 다음에 6분의 5가 되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냥 하나로 묶어서 2 곱하기 4 곱하기 6, 1 곱하기 1 곱하기 5 해도 값은 같을 거예요. 같은가 볼까요? 48분의 5인데 이것도 나타내면
6, 4, 24에다 2를 곱하니까 48. 결과가 같군요.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1, 3으로 하나 되고 1, 2라서 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건 사실 1이죠. 밑에 분모는요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32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부등호로 나타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도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이 각각의 수가 같았다면 결과는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에다가 단위분수 혹은 진분수, 어쨌든 부모가 분자보다 큰 이 경우에는 항상 자연수보다 컸다? 아니죠. 여러분 피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다 이렇게 진분수가 곱해지면 작아졌다고 했어요. 피자에 조각을 냈기 때문에 원래 곱했던 자연수보다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 진분수에다가 진분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3분의 1보다 또 작아졌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진분수에다 진분수를 곱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수보다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그 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어떤 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나야 나. 그래서 등호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계산을 해야겠는데 또 원리가 있어요. 곱해지는 곱함을 당하는 수는 같네요. 그런데 몇 조각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자, 곱하기 4분의 1을 했다는 거는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3조각 3분의 1이라는 거는 3조각분의 하나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피자를 4조각 내느냐 3조각 내느냐, 하나의 조각만 놓고 보면 어때요? 그렇죠. 3조각이 더 크죠. 요렇게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물론 이 피자가 자연수가 아니에요. 진분수예요. 하지만 같은 단위를 놓고 진분수를 곱했더니 그 양을 비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진분수랑 자연수를 곱하는 거는 자연수랑 진분수 곱하는, 그러니까 두 숫자의 크기가 같다면 둘이 교환해도 같다는 건데, 과연 진분수와 진분수의 곱에서도 그럴까요? 어때요? 지금 두 수가 같잖아요. 그쵸? 그걸 봤을 때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계산을 해야겠네요. 24분의 5고요. 그쵸?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같네요. 결국 진분수와 진분수를 곱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곱해지는 두 수가 서로 같은 숫자일 경우에만요. 자, 이제 자주 나오는 카드 문제 8번입니다. 분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분수 문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자, 계산 결과가 작다는 것은 식을 보세요. 이 형태를 보니까 분수네요. 분수. 최대한 작게 쪼개야 돼요. 최대한 크기가 작아지려면 조각을 많이 내야 할까요? 조금 내야 할까요? 그렇죠. 최대한 조각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 중에 하나와 하나를 곱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카드를 이용해서 두 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갈 건데 가장 큰 거는 어떤 숫자일까요? 조각조각 내야 돼요. 피자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4조각 중에 하나, 그리고 3조각 중에 하나. 얘는 4분의 1, 얘는 3분의 1. 어떤 조각이 더 큰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작은 식을, 가장 작은 곱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러면 숫자가, 밑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한다. 클수록 그 곱셈 값은
곱한 값은 작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8, 9. 한 번씩만 써야 되죠. 왜냐면 이 카드 두 장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8, 9 혹은 9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그렇게 되면 72분의 1. 72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가장 작은 시기책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끈 중에 의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걸 자연수로 봤었는데 이만큼이 10분의 7m랍니다. 이 중에 5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이란 말이다. 5분의 2만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10분의 7 곱하기 5분의 2라는 곱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하는데 여기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7, 1은 7, 5, 5, 25. 아하, 우리는 요만큼이 25분의 7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분의 7m.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 네, 그럼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6분의 5라는 숫자는 나와 있네요. 이만큼은 막대사탕이고 이제 7분의 2라는 숫자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이 막대사탕이에요. 근데 이 막대사탕 중에서도 7분의 2만큼, 그죠? 이만큼은 곱해줘야지. 곱셈 개념 들어가면 다른 맛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초코맛. 근데 초코맛은 초코맛인데 요렇게 생긴 사탕이 아니고 온리 막대사탕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 중에 막대사탕 중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7분의 2는 딸기 맛이다. 혹은 초코 맛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그러면 초코 맛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초코맛 막대사탕이에요. 그냥 사탕 아니에요. 초코맛 막대사탕은 내가 가진 사탕 전체에서 얼마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5 곱하기 7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약분해야겠죠? 1은 2, 2, 3은 6. 그래서 21분의 3, 7에 21, 5, 1은 5 해서 21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답은 내가 가진 전체 사탕 중에 21분의 5는 초코맛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번. 어제 지가 3분의 1만큼 읽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읽고 난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요. 여기다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응용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것도 또 별표. 그러면 쪼개 보셔야 돼요. 오늘은 책 전체에 얼마를 읽었던 걸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어제 읽고 난 나머지에 여기에 좀 끊어 볼게요. 어제 읽은 게 3분의 1이니까 전체 중에 어제 이것만큼 읽었으니까 요만큼이 나머지예요. 여기까지 끊어 읽으세요. 끊어. 그런데 그것의
7분의 3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3분의 2에다가 뭐뭐에 얼마 하면은 곱셈인 거죠. 그 부분에 이만큼인 거니까. 따라서 7분의 2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을 210쪽이라고 했고 오늘 읽은 양이에요. 여기 있던 거네. 이 문제는 자, 책 한 권에 오늘 읽은 양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건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21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기호 하나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이번 단원의 주제, 그렇죠? 곱셈입니다. 따라서 7일은 7, 30, 30과 2를 곱하면 60. 따라서 지혜는 60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33쪽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